2015학년도 수능 대비 5월 모의고사 국어입니다. 이거 비문학 4개 지문 빠르게 보겠습니다. 2024년 5월 8일 친 겁니다. 8일 친 거. 빠르게 한번 봅시다. 일단 뭐 독서 지문을 보게 되면 뭐 진로 독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뭐 진로 독서 뭐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게 하고, 뭐 진로를 결정하는데 뭐 진로 결정하는 능력을 개발하게 해준다. 뭐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고. 그다음에 뭐 환상기의 독자, 뭐 잠정기의 독자, 뭐 현실기의 독자, 이 세 가지를 나눠 가지고 구분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뭐 자기 효능감에 대해서 자기 효능감에 대해서 뭐 성공 경험, 대리 경험, 그죠? 언어적 설득, 생리적 각성 이런 걸로 이제 변화한답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변화한다. 그죠? 성공 경험, 대리 경험, 그러면 뭐 그죠? 언어적 설득, 그다음에 생리적 각성 이런 걸 가지고 뭐 변화한답니다. 그죠? 어떤 게 독자의 자기 효능감이 변화한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았고, 대체로 이런 걸 보게 되면 뭐 내용 일치죠. 두 문제는 내용 일치고, 뭐 3점짜리 이런 게 이제 이제 추론이 하나 나오는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봅시다. 1번 보게 되면 진로 독서는 독자의 진로 선택과 긍정적인 자아 형성에 기여한다. 뭐 당연한 얘기 아닌가? 그죠? 지문을 읽지 않더라도 긍정적인 자아 형성에 기여를 하고, 독자 진로 선택이 당연한 얘기겠지. 긍정적인 자아 형성에 기여한다? 요거 한번 찾아봅시다. 그죠? 첫 줄에 있었죠.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능력 개발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런 얘기였으니까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거 답이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당황스럽죠. 이런 것들을 밑에 거 확인할 필요가 있느냐?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다 나왔는데. 그죠? 확신을 가지고 문제 풀면 됩니다. 2번 봅시다. 2번. 이것도 뭐 내용 일치네요. 잠정기의 독자라는 게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네요. 잠정기의 독자는 현실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현실적 요인을 고려하죠. 현실적 요인을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현실적 요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탐색을 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응? 현실적 요인을 고려해야 되겠네. 탐색을 해야 된다면서. 고려하지 않는다. 틀렸죠, 그죠? 그러니까 고려하지 않는다랑 탐색해야 된다. 구체적인 탐색을 해야 된다라는 거랑 다른 말이라는 걸, 그죠? 반대말이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런 거다.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3번. 앉는 걸 골라라. 뭐 적용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도 뭐 추론 문제가 그죠? 들어가는 겁니다. 답만 봅시다.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모의 창업 뭐 체험단에 가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알아보기로 했다. 알아보기로 한 겁니다. 근데 자발적인 진로 탐색 과정에서 궁금증 해결로 얻게 된 학생의 성취감을 확인할 수 있나요? 아직 성취감을 못 얻었지. 아직 성취감을 얻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죠? 성취감을 얻으러 가는 겁니다. 못 얻었지 아직까지. 그죠? 추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아주 얇은, 그죠? 두꺼운 추론이 아니라 그냥 간단한 추론이었다. 자, 이런 거 가볍게 풀었고, 그 다음 두 번째 지문, 여기서 뭐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얘기, FTA에 관한 얘기네요. FTA, 자유무역협정. 그 다음 무역 창출효과, 무역 전환효과, 무역 굴절효과, 이걸 설명하겠다라는 거였고, 무역 창출효과, 무역 전환효과, 그 다음에 뭐 무역 굴절효과, 그죠? 이런 것들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자유무역에서 이제 자유무역 협정에서 원산지 표시를 하는 거, 그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기본 원칙은 영내 가공 원칙과 이제 충분 가공 원칙, 요 두 가지를 충족해야지만 이제 원산지 상품으로 영내 원산지라고 이제 우리 편이라고 인정받는답니다. 못하면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영내 가공 원칙은 뭐냐 이런 거고, 충분 가공 원칙은 뭐냐 이런 거 설명을 합니다. 그럼 또 마찬가지. 또 넘어가서 이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보죠. 이렇게 나눕니다. 완전 생산 기준과 실질 변형 기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생산된 재료의 사용 여부, 요걸 이제 판단할 때 쓴다. 요거 여부에 따라서 요 두 가지로 나눈다. 그죠? 완전 생산 기준이 뭔지, 실질 변형 기준이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실질 변형 기준에서 두 가지가 있네요. 세번 변경 기준과 가공 공정 기준. 계속해서 이제 세부 사항까지 내려가네요. 계속해서. 그 세 번 변경 기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가공 공정 기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원산지 기준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아주 뭐 효과 방지를 해준다, 뭐 좋은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네요. 의의가 있다라는 거. 4번은 이제 설명 방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답만 봅시다. 나는 중심 화제에 관련된 개념들을 제시한 후에 각각의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다. 그렇죠?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원칙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설명했고,
다음에 여기 이제 원산지, 그러니까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여기에서 생산된 재료의 사용 여부에 따라서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 두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또 실질 변형 기준은 또 두 가지가 또 있어. 그죠? 세 번 변경 기준과 그다음에 가공 기준, 공정 기준 이것들을 제시한 후에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단어를 한마디 던지고 또 설명하고 이런 거니까 개념들을 제시한 후에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다. 맞죠? 5번을 보게 되면 뭐 단순 내용일치죠. 1도 봅시다. 내용일치입니다.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이해. 원산지 결정 기준은 산업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협정마다 동일하게 운영된다. 동일한지 안 한지, 원산지 결정 기준이 동일한지 안 한지, 이게 어디 있었냐면 이런 내용이 여기 끝에 있었네요. 원산지 결정 기준은 협정별로 어쩌고저쩌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품목마다 다르게 적용한다 그랬잖아요. 협정별로 품목마다 다르게 정한대. 동일하지 않죠. 그죠? 동일하다 그랬잖아. 동일하지 않죠. 협정마다 동일하지 않다. 협정마다 또 다르고 또 그 협정에 들어있는 또 품목마다 또 다 다릅니다. 그죠? 아주 세부 사항까지 다 다르다. 그죠? 답 2번이죠. 않는 거니까. 내용일치죠. 내용일치입니다. 그다음 적용 문제인데 이것도 뭐 되게 어려워 보이나 읽어보면 별거 아니죠. 을국에서는 이제 뭐 나일론, 그다음에 병국에서는 스판덱스 이거 모아가지고 섬유를 만들었다. 스타킹을 만들었네요. 스타킹을.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갑이 이제 원래 이제 병에서 수입하다가 이제 뭐 자유무역협정을 맺음으로써 여기 이제 영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을에서 이제 수입을 하게 되고 얘는 수입이 좀 줄어들겠지. 감소했죠. 그죠? 감소하게 됩니다. 이제 영내에서 수입하겠지. 그죠? 물론 이제 그 생산비가 높다 하더라도 관세를 줄여버리고 얘는 관세를 높여버리겠지. 그죠? 그러니까 얘가 더 싸게 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로 많이 수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스타킹도 많이 생산해갖고 일로 팔아먹고, 요 관내 FTA 맺은 것끼리, 그죠? 자유무역협정 맺은 것끼리 잘 먹고 잘 산다 얘기니까 봅시다. 요 이제 요런 것들에 대해서 추론 문제가 좀 있네요, 그죠? 이것도 추론이고 6번 추론, 그 다음에 7번도 추론이고, 8번도 추론이네요. 이번에 그 가나에 섞여 있는 내용이 좀 이게 지금 가나의 긴 문장이죠, 그죠? 긴 문장이네. 긴 지문인데 추론이 막 섞여 있네요. 힘들겠네 이거. 봅시다. 6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만 봅시다. 병국보다 을국의 나일론 실이 생산 비용은 높지만 이건 뭐 사실적인 거니까 봅시다. 생산 비용 병국이 10이고 을국이 생산 비용이 높네요, 그죠? 나일론 실이 그죠? 높은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맞아. 그죠? 을국의 생산량이 증가한 것은 갑국이 역외국으로부터 얻은 수입, 관세 수입. 이게 뭔 말이야? 갑국이 역외국으로부터 얻는 관세 수입. 관세 수입이 생긴다고? 관세 수입은 누가 얻는 겁니까? 관세를 때려가지고 수입을 얻는다? 그러니까 얘가 FTA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얘는 FTA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하지 않고 있으니까 여기다 관세를 때리겠지. 그죠? 관세를 때려가지고 물건이 비싸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얘는 일반적인 물건을 값을 파는데 얘가 관세를 때려버린 거야, 여기다가. 그죠? 그럼 관세 수입은 얘가 더 많이 벌겠네. 갑이. 그죠? 어쨌든 갑국이 이런 관세 수입이 영내국과의 어떤 그 무역 창출 효과로 얻는 이익보다 컸기 때문에 아니지. 관세 수입이 더 커버리면 얘를 수입 안 하겠지. 그죠? 응? 관세 수입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들어오는 건데 물건이 들어오는 건데 이게 많이 들어오면 관세 수입. 이 지금 관세 수입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관세 수입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관세 수입, 관세 수출, 관세 수입 이게 뭔 말입니까? 관세 수입이 외국으로부터 얻는 관세 수입이 도대체 뭐야? 본문에도 없어요, 관세 수입에 대한 얘기는, 그죠? 본문에도 관세 수입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죠? 뭐야 관세 수입이? 그러니까 문제부터 이상하고 일단 뭐 관세 수입으로부터 얻는 어떤 하여튼 뭐 외국으로부터 얻는 어떤 이런 수입들이 영내국과의 무역 창출 효과보다 작기 때문에 영내국에서 많이 수입한 거잖아요. 그죠? 영내국 이 을국에서 이 생산 비용이 높지만은 여기가 더 많이 수입한 이유는
이게 지금 역내에서 꿍짝꿍짝 하긴 게 더 이익이 되니까 이게 수입했겠지. 그죠? 일로 들어오는 수입보다는 이게 더 많으니까, 이게 더 좋으니까 수입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생산량이 늘었겠지. 많이 생산했겠지. 그죠? 그러니까 관세 수입이 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틀렸습니다. 그죠? 어쨌든 확실히 틀린 게 보이죠. 이게 추론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관세 수입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있기 때문에. 그죠? 7번. 이것도 추론인데 적절하지 않은 활동 2. 활동이 이거네요. 활동이 에 대해서 4번 봅시다. 한번 봅니다. 스타킹과 나일론 실은 HS 코드가 서로 다르다. 스타킹이 HS 코드가 뭐냐면은 스타킹이 HS 코드가 요거네요. 그죠? 이런 거였는데 나일론과는 다르지. 그죠? HS 이거 숫자가 다르네요. 을구기 때문에 관내지요. 그죠? 관내입니다. 역내입니다. 역내. 관내 역내. 다름으로 세 번 변경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세 번 변경 기준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은 세 번 변경 기준의 내용이 뭡니까? 부과하는 어떤 HS 코드를 활용하는 건데, 그러니까 역외에서 생산된 자료, 생산된 재료를 HS 코드가 이제 서로 다르면 실질적으로 이제 변형,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수입했다 하더라도 HS 코드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변형시켜 버리면 역내로 인정해준다 그거잖아요. 그게 이제 세 번 변경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역 외에 있는 거를 수입한다 하더라도 역 외에 있는 걸 수입한다 하더라도 HS 코드가 다른 상품을 수입한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가공이 많이 돼가지고 완전히 변형돼 버리면 이제 역내로 원내 원산지로 이제 인정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외국에서 뭘 수입해가지고 그걸 막 엄청나게 가공을 했어. 그러면은 이제 그 역내 제품이 된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뭐 가공한 거는 이제 안 쳐준다 그 얘기죠. 역내로 안 쳐준다. 그게 이제 그 세 번 변경 기준에 대한 얘기였는데, 세 번 변경 기준에 대한 얘기가 뭡니까? 결국 이제 역외 재료를 사와가지고 이걸 가공을 많이 세게 한다 그 얘기인데, 이거는 나일론은 역내죠. 을국입니다. 그죠? 나일론은 을국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틀린 거지. 이거 세 번 변경 기준에 그 나일론 실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지금 뭐냐, 적용하려면 스판덱스 실이면 되겠지. 그죠? 스판덱스 실은 병국 거잖아요. 역외잖아요. 그죠? 그럼 되겠지. 그죠? 나일론 실을 하면 안 된다. 이기고 8번. 추론이 쏟아지네요. 그죠? 1번 봅시다. 기하 가나를 참고하여 기억의 이유를 추론하라. 기억이 뭔데? 무역 굴절 효과 같은 뭐 자유무역협정의 부정적 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 그 원산지 결정을 잘하게 되면 원산지 어떤 이 물건은 어떤 원산지고 이 물건은 어떤 원산지고 뭐 이건 가공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거 우리나라 원산지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결정 기준을 잘하면, 그죠? 효과적으로 운영하면 무역 굴절 효과와 같은 어떤 부정적인 거를 방지할 수 있답니다. 무역 굴절 효과가 뭔데? 무역 굴절 효과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세계 국이 있었는데 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림을 봅시다. 세계국이 있었는데 관세가 일로 수입하면 관세가 높아. 세게 때려. 그러니까 여기다 관세를, 그러니까 얘가 관세가 달라요. 병에 대해서 때리는 관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얘가 관세가 높으니까 여기다가 관세가 싼 을에다가 파는 거지. 그죠? 을에다가 팔게 되면 뭐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을에다 팔면 얘도 관내니까, 그죠? 역내니까 좀 들어오는 거 일로 또 수입이 뭐 자연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내로 진입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뭡니까, 지금 굴절 효과라 그런 거지. 일로 들어가야 될 게 원래는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야 이거 관세 높여 버리니까 그럼 나 일로 팔래 그래가지고 어차피 역내로, 그죠? 진입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굴절 효과라는 건데, 그러니까 기억을 하게 되면 이런 굴절 효과를 막아준다. 원산지 결정 기준을 잘 활용하면 이런 걸 막아준다. 원산지를 잘 찾아내고 하면은 이런 걸 막아준다. 굴절 효과를 못하게 한다.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일로 판다 하더라도 원산지가 잘 표시되어 있으면은 이거 안 되겠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관세 때려라고 하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죠. 1번 역내 가공 원칙에 의해서 수입 상품의 어떤 원산지가 역외국임을 확인해서
외국이 우회 수출로 얻기를 기대하는 관세 이익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놈이 우회 수출, 일로 수출해야 될 거를 야 관세 때려버리니까 일로 싹 수출해가지고 일로 싹 들어오게 하는 이런 우회 수출, 그걸로 기대하는 관세 이익을 제한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원산지 표시가 잘 돼 있으면, 그러니까 일로 원산지 표시가 잘 돼 있으면 일로 들어오는 것도 얘가 보기에는 야 그거 원산지가 표시가 어디 건데 니들이 생산한 거 맞아 하면 아니요 병에서 사온 건데요 이렇게 하면 야 그거 안 되지 관세 때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관세 이익을 제한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병이 관세 이익을 보는 거죠. 그죠? 답 1번입니다. 추론이죠. 쉽지 않습니다. 오비가 그냥 풀면 되는데 봅시다. 저조하다? A 봅시다. A가 어딨나? 낮은 관세로, 관세가 낮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낮은 관세가 낮다. 관세가 저조하다 뭐 이런 말 안 쓰죠. 그죠? 관세가 뭐 성적이 저조한 거지. 그죠? 4번 봅시다. 이거 10번에서 13번 봅시다. 뭐 도플러 효과에 대한 얘기인데 잠깐만 좀 쉬었다 갑시다. 잠시만요. 예, 과학 지문 봅시다. 10번에서 13번 지문. 이거 뭐 초음파 도플러 효과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그죠? 도플러 효과에 대한 얘기. 뭐 송수신 단계 어쩌고저쩌고 봅시다. 또 넘어가서 뭐 적혈구 만나서 뭐 산란이 되고 산란체의 크기가 작거나 뭐 작고 높을수록 뭐 이렇게 많아진다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겠죠. 그죠? 내용 일치 문제가 나왔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플러스 방향 뭐 그죠? 그 다음에 뭐 음의 방향 이런 것도 또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거니까 나왔고 실제로 표시 단계에서는 뭐 정보 저쪽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거 보시면 되고 문제 봅시다. 10번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일치입니다. 5번 초음파 도플러 효과 도플러 혈류계에서는 도플러 변이를 통해서 얻은 혈류 속도와 방향에 대한 정보가 영상장치에 저장된다. 영상장치에 저장이 됩니까? 영상장치는 모니터잖아요. 저장이 안 되죠. 그냥 보여주는 거지. 표시하는 거지. 표시 단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혈류 속도와 방향에 대한 정보는 탐촉자에 저장이 된다 그랬잖아요. 탐촉자. 그죠? 영상 장치에 저장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탐촉자에 저장된다. 내용 일치죠, 뭐. 그죠? 11번 봅시다. 11번. 송수진 단계에서 초음파 이동 경로를 도식화한 것이다. 위클 바탕으로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탐촉자에서 이제 피부를 쏴가지고 점점 내려가가지고 적혈구에서 만나서 산란이 되죠. 적혈구를 만나서 산란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럴 때 답 5번. 투과한 초음파의 주파수가 높을수록 산란량이 많다. 높을수록 산란량이 많다. 여기까지 맞는데 크기가 클수록 미음 적혈구를 맞아서 튕겨 나온다 그랬잖아요. 산란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적혈구의 크기가 산란체의 크기가 작을수록 많이 산란된다 그랬는데 크기가 클수록 더 많은 산란 틀렸죠. 그죠? 작을수록 된다. 내용 일치죠. 단순히 그죠? 뭐 할수록 뭐 어떻게 많아진다, 뭐 할수록 작아진다 이런 거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지. 내용 일치 문제. 그죠? 12번 봅시다. 12번도 마찬가지. 초음파 도플러 혈류계의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그래프이다.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뭐 일단 뭐 음이고 양이고 뭐 이런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양이고 음이고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탐촉자에 가까워지는 방향을 양이라 하고 반대가 이제 음이다. 멀어지는 방향이다. 그러니까 음이니까 멀어지겠지. 멀어지는 방향이고, 그러니까 A에서 B의 혈류 방향, A에서 B 시간. 이때는 이제 멀어진다는 얘기. 지금 이건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냐 있으면 여기 뭐냐 적혈구가 있으면 얘가 이렇게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죠. 그죠? 여기 있을 때는 이제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있을 때는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런 게 되는 거겠지. 그죠? A에서 B의 혈류 방향과 B에서 C의 혈류 방향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동일하죠. B에서 지금 B는 지금 뭐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B 시간대는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정지 방향이 정진으로 있는 상황이고, 요때는 지금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탐촉자가 있으면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탐촉자가 있으면 요거 같은 경우는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방향이 반대인 거지. 동일한 게 아니라 반대로 나가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내용 일치였습니다. 내용 일치였어요. 13번 어휘 문제 봅시다. 가의 문맥상의미. 가가 어딨나? 지난다. 뭐 피부를 지난다고? 초음파가 산란된 초음파가 뭐 이렇게 피부를 지나서 탐촉자로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뭐를 지난대. 예. 바람이 창문 사이를 지난답니다. 그죠? 이게 맞겠지. 예. 금요일이 지나고 뭐 수험 생활이 지나고 말을 지나고 그죠? 말을 무심결에 말을 그녀의 말을 지나버렸다. 그 다음에 우유의 소비 기한이 지났다. 이거 틀린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떤 유동 흐름 그런 건 3번에 해당한다. 그죠? 해당한다. 내용 일치 문제였다. 그냥 어휘 문제였고 대부분 다 뭐 추론 문제가 없었네요. 전부 다 내용 일치였네요. 그죠? 10번, 11번, 12번 전부 다 그냥 내용 일치 문제였다. 또 봅시다. 뭐 철학 문제 같은데 철학자 그레이엄 하먼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이건 뭐 인간중심주의가 아니라 그걸 비판하면서 모두가 동등하다 그런 얘기를 했다. 객체지향 존재론 주장했답니다. 그 본질을 뭐 이렇게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본질은 사물은 물러나는 측면, 파악이 안 되도록 숨는 어떤 성질이 있고 숨기는 성질이 있고 또 이제 보여주는 성질이 있다. 그렇죠?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 두 가지 성질이 다 있다는 얘기고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읽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읽어지죠. 감각 객체는 뭐 지각하는 것이 가능한 거고 실제 객체는 지각할 수 없는 걸 말하는 거. 그러니까 뭐 이건 안 보이는 부분, 이건 보이는 부분 그런 거겠죠. 물러나는 부분, 그다음에 드러나는 부분 그에 대한 대응하는 얘기겠지. 어렵지 않습니다. 봅시다. 이것도 뭐 추론이 있나요? 없네요. 그죠? 이것도 그냥 객관 내용 일치고 이것도 내용 일치고 이것도 뭐 내용 일치네. 그죠? 이것도 내용 일치고 봅시다. 14번 객체 지향 존재론 하먼이 말한 거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 객체 가운데 성질이 없는 경우에도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얘기 있었죠. 뭐 성질이 존재하니 많이 존재할 수 없다고 본 건데 뭐를 성질이 없는 객체나 객체가 없는 성질 이것도 둘 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성질이 없는 경우에는 그런 객체는 존재할 수 있다. 존재할 수 없다. 그죠? 내용 일치죠. 단순히 15번 기억열에 대한 설명 판단하라. 요건 뭐 추론에 가깝긴 한데 그래도 보면은 결국 내용 일치입니다. 내용 일치 수준이에요. 봅시다. 하먼은 리얼에 동의하지 않는다. 리얼이 뭔데? 사물의 본질은 사람이 구상에 따라 결정되어 있다. 사람이 구상한다 그랬잖아요. 사물의 본질을 사람이 결정한대. 이런 얘기 어디 있었냐면 사물은 인간이 그 사물의 본질을 결정하는 대상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본래 있던 거지. 본래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사물의 본질이 사람이 구상하고 자시고 할 게 없습니다. 본래 있는 겁니다. 그죠? 동의하지 않겠지. 맞고. 그죠? 그다음에 니은 인간과 동등한 존재로 바라보아야 한다. 맞지? 자동차의 사물, 자동차와 같은 모든 사물, 자동차든 뭐든 간에 연필이든 볼펜이든, 그죠? 지우개든 모든 사물도 인간과 동등한 존재로 바라보아야 한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여기네. 객체지향론이라는 게 뭐 모든 존재가 동등하다 이런 얘기 했었으니까 그죠? 동등하게 바라본다. 니은은 동의하겠지. 답 5번입니다. 맞는 걸 골라라 그랬네요. 그죠? 16번 보게 되면 뭐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문에 대한 얘기. 또 적용 문제인데 뭐 그다지 뭐 어렵지 않았습니다. 뭐 천왕성을 이제 발견하려고 이제 보이적 2호가 천왕성을 관찰했지요. 그다음에 요거는 출판사 동료들이 이 그린 사파가 A씨를 관찰을 못한 겁니다. 그죠? 이거 못했어. 영화 시나리오 쓰는지를 관찰을 못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답 3번이죠. 자료 1의 천왕성은 보이적 2호가 관찰한 거지. 근데 A씨의 영화 시나리오는 동료 출판사들이 관찰을 못했습니다. 실제 객체라는 게 관찰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실제 객체라는 거는 지각할 수 없는 걸 말하는 거고 감각 객체는 지각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지금 보이적 2호는 천왕성을 관찰했습니다. 그죠? 보이적 2호는 천왕성 가까이 갔잖아. 관찰한 거고 지금 그림 사파가 A씨의 어떤 영화 시나리오는 몰랐다. 출판사 동료들이 아무도 몰랐다. 관찰을 못한 거네. 관찰을 못했으니까 실제 객체겠지. 그죠? 근데 보이적 2호는 아니지. 그죠? 보이적 2호는 천왕성을 관찰했습니다.
그죠? 이건 감각 객체가 되겠지. 틀렸죠. 답 3번입니다. 아닌 걸 고르는 거 맞죠? 그 다음에 17번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 기억이 뭐였지? 기억이 인간은 객체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없다. 인간은 객체의 모든 것을 왜 파악 못합니까 이거? 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드러내는 것도 있는 반면에 이게 숨기는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물러나는 측면. 이 숨기는 게 있잖아요. 다른 존재들에게 파악되지 않도록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없는 거예요. 요거만 파악하는 것이, 드러난 것만 파악하는 것이, 그죠? 그 얘기가 있겠죠. 5번 모든 존재가 다른 존재에게 파악되지 않도록 물러나는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숨기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내용 일치네요. 그죠? 내용 일치입니다. 다음 이제 문학이네요. 네, 여기까지 보고 간단하게 봤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다음 거 넘어갑시다. 빠르게 그냥 훑어봤습니다.